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전히 붙잡고 계속 보고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3초 이상이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 특히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믿고 있는 편인데요, 듣기와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듣기에도 분명히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우리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입술 읽기라는 걸 합니다. 말하는 걸 떠나가지고 말하는 것 외에도 그 신체적인 언어, 감정적인 언어, 정서적 내용의 최소 55% 정도는 비언어적인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본다면요, 상대가 전하는 의미들 가운데 상당수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표정이나 몸짓, 호흡, 자세, 수많은 신체 언어는 종종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누구도 비밀을 숨길 수 없다. 입술이 침묵을 지키면 손가락이 제잘거린다. 비밀은 땀구멍 하나하나를 통해서 당사자의 몸 밖으로 새어나온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언어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듣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그 미묘한 이런 신호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능할 뿐만 아니고요, 가식적인 표정,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서적으로 무미건조한 부모님이나 항상 화를 내고 우울해하는 부모님, 그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영상물 같은 것도 과도하게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유튜브,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없이 야외 캠프에서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5일을 보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진과 비디오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 표정을 더 훨씬 잘 읽는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문자로 소통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전화하는 양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낌과 태도의 38% 정도는 어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표정, 그리고 어감, 톤과 손짓, 이런 것들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화 통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억양을 제대로 감지하려면 통신의 연결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양질의 통화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전기공학자인 제리 깁슨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 휴대전화로 양질의 통화를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에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SK, KT, LG, U+겠죠. 이런 회사들이 음성통화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신회사들은요, 소비자들이 통화가 끊기는 것보다는 통화의 질이 낮은 쪽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품질보다 나는 이 소리가 끊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을 잡은 거겠죠.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신호로 사람의 목소리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이 기술도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그건 상대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처리해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인식 과정의 자체의 복잡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편한 것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자, 텍스트,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카톡입니다. 그만큼 말하기도 어렵지만 잘 듣는 것도 어려운 건데요, 이번에는 듣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초조하고 이럴 때 담배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도무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약물 중독과 같은 이런 심리, 이런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원하는 거의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SNS, 게임, 뉴스, 지도, 요리법, 음악, 영화, 쇼핑 등이 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 어느 것도 실제 사람과 교감을 나눌 때 이런 정서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안겨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연애의 중독자들과 다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계속해서 잠금 화면을 풀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잭팟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슬롯머신의 레버를 잡아당기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뇌 그리고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재밌었냐면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링을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뇌는 만족이란 걸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자극적인 걸 봤는데 혹시나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고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게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걸 스크롤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이후 때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집중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떨어졌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웹사이트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 대다수는 온라인 기사를 15초 정도 훑어봅니다. 그리고 계속 읽을지 말지 그때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트를 클릭한 후에 화면이 바뀌는데 3초만 넘어가면요, 짜증을 내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전히 붙잡고 계속 보고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3초 이상이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지는 내일을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영상에 머물렀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컴퓨터과학 그리고 신경과학, 심리학 등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전략을 짜는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광고주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광고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단 1초라도 붙잡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심리학과 뇌과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듣는 시간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세기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들이는 시간은 42%에서 24%로 거의 절반가량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요새는 빠르게 듣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2배속으로 오디오북을 들으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도 2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듣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정상 속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 그걸 견딘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상 속도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제대로 집중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빠르게 듣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억양, 그리고 미묘한 한숨, 그리고 강세, 목소리의 특징 같은 것들이 귀에 거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점 중에 하나죠. 게다가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여기 더 재밌는 기사가 있고 여기 더 재밌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에게 알림과 푸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식스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심리학자들에 수행된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그냥 놓여있기만 해도 당사자들이 상대와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치워두는 게 어찌 보면 예절이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놀이터나 음식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공공장소에서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마저도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아이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관심에 크게 의존하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그 와이프랑 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혼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듣기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회사들이 대부분 벽이 없는 개방형 사무실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 키보드 소리 이런 것들이 한도에 뒤섞이면 사무 공간 전체가 잡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이나 영국 식당을 예로 들어보면요, 정말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면 소음 수치가 80dB 가량 된다고 합니다. 80dB 어느 정도냐면 우리 평균적인 대화의 수치가 60dB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데시벨은 청각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수치예요. 여러분들 의류 브랜드 중에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리고 H&M, 자라 같은 의류 매장들의 소음 수치가 80dB 후반에서 90dB 초반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겠죠.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걸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업장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산만한 분위기는 고객들의 강매를 취약하게 만들어요. 고객들의 충동구매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텔레비전은 거의 항상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뉴스, 그리고 재방송, 쾌락형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이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휴면, 그러니까 모니터를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조용한 식당을 고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눈에 안 보이게 치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거리를 산책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2010년에 하버드 대학교
학교에서 패밀리 디너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족 식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건데요.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는 건 약물 남용, 우울증, 10대 임신 비중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고요. 아이들의 어휘력, 그리고 성적, 자존감의 향상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빼버립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으면서 뉴스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스타그램을 올리기 위해서 메인 요리와 디저트를 사진으로 찍지도 않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은 옆에 다 빼버리는 거죠. 관심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